날씨도 춥고 밤도 늦었는데 배고플 텐데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나오는데 저희 회사 이사분이 저한테 오늘 무슨 일이 있냐고 너무 얼굴이 안 좋다고 계속 수심에 빠져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강의를 원래 잘 못하니까 그렇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제가 이제 그 창업을 99년도에 했고요. 18년, 19년도 되고 있고, 저희가 행복경이라는 것을 2003년도에 해서 좀 어느 정도 정착이 좀 돼가고 있다 싶어서 책을 하나 쓰기로 했었고요. 작년에 지금 쓴 책이 작년 5월 달에 제가 호텔에 들어가서 이 자료 하나도 안 가지고 가고 인터넷도 완전히 연결 끊은 상태에서 노트북 하나만 가지고 와서 제가 7일 동안 쓴 책인데 나름대로 성심성의껏 썼거든요. 열심히 잘 썼다 생각했는데 직원들이 출판 담당하는 직원들이 제목을 휴네 스토리 그러면 안 팔린다고 좀 좋은 팬시한 걸로 하자고. 근데 제가 설마 제목 때문에 안 팔리겠네 해가지고 휴네 스토리를 했는데 생각보다 잘 안 나갔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또 휴네 스토리 하려다가 휴네 스토리 하면 또 안 오실 것 같아서 제목을 모두가 함께 만드는 행복한 회사 만들기 이렇게 주제를 바꿨고요. 1시간 정도 행복 경영을 제가 한 5년 정도 고민하고 했던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에 창업을 했고요. 저는 뭐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제 잘난 맛에 살다 보니까 굉장히 제가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게 좀 경영을 좀 안다 이렇게 생각을 계속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85년도에 대학 들어가서 경영학을 전공을 했고, 그다음에 88년도에 대기업 입사해서 구매, 회계, 영업, 기획, 회장 부속실 이런 데서 한 10년 근무를 했고, 직장 생활하면서 제가 회계사 시험도 합격했었고요. 직장 생활하면서 대학원에서 경영 전략도 공부하고 경영 전략 공부하면서 회계도 하고 그래서 경영을 참 잘 안다 이렇게 혼자 생각을 하고 창업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창업을 하면 보통 기술을 가지고 하거나 자기가 팔 수 있는 물건을 서비스를 가지고 하는데 저는 경영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창업을 했는데 99년 말은 뭐 당연히 아무것도 성과가 없었겠지만 2000년 연말이 되니까 내가 굉장히 잘 아는 줄 알았더니 1년 동안 돌이켜보니까 온통 실수투성인 거예요. 그래서 올해 1년 동안 이렇게 많이 잘못했으니까 내년에는 굉장히 잘하겠지. 이렇게 연말에 한 번씩 돌이켜보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또 했는데 2001년 되니까 또 똑같은 게 반복이 돼요. 그래서 그래도 창업한다 2년 정도는 잘 못하더라도 3년 차는 잘할 거야. 2002년 됐는데도 역시 못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내가 못한 것도 있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경영의 지식이라는 게 좀 잘못됐을 수 있다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경영학을 좀 안다고 생각했던 경영학을 원점에서 다시 공부를 좀 해보자 라고 한 게 2003년이고요. 1년 정도 제가 경영학을 다시 공부했습니다. 저는 한 특정 분야를 공부하게 되면 그 분야에 관련된 책을 한 100권 정도 써놓고요. 그거를 집중적으로 읽어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경영학자, 최고 기업들, 경영 기업가들을 쭉 1년 정도 공부를 해서 제가 내린 결론이 바로 앞으로 제가 지속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때 그 경영 모델을 행복경이라는 걸로 타이틀을 정했고요. 이거를 이제 제가 실천하고 또 주변에 확산시켜 놓은 작업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제가 행복경이라는 타이틀을 정했던 그 행복경영은 크게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기업의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1988년도에 제가 경영학 원론, 경제학 원론을 보면 지금 2003년도에 다시 서점에 가가지고 경영학 원론, 경제학 원론 다시 사서 봤어요. 근데 그때하고 똑같아요. 선생님들이 되게 공부를 안 하신 것 같아요. 학교 교수님들이 전혀 공부를 안 하세요. 그래서 15년이 지났는데 그냥 그대로 문구가 그거예요. 기업의 목적은 이윤 극대화다. 이렇게 써 있어요. 똑같이. 그래서 과연 기업의 목적이 이윤 극대화일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화두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왜 사는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나는 누구인지 이걸 질문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질문하는 습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는 거잖아요. 기업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제가 기업의 목적은 무엇일까? 그래서 이윤극대화를 가지고 뜯어보니까 이윤극대화가 기업의 목적에서는 안 되는 이유를 제가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이윤극대화라고 그러면 이제 되게 이제 단기 이윤극대화를 이야기하는데 단기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다 보면 직원들을 못 살게 굴면서도 돈을 벌 수가 있고요. 그런 사례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 그 다음에 고객들이나 협력업체들을 못 살게 굴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건 요거는 이제 이익은 이익이지만 나쁜 이익이거든요. 나쁜 이익을 극대화해서는 안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두 번째는 이제 단기 이윤 극대화가 갖는 문제점이 저는 우리 직원한테 항상 얘기하는데 기업 경영에 있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양손잡이 경영이다. 그래서 한 손에는 지금 당장 오래 먹고 살 길을 찾아야 되고 또 한 손으로는 장기적인 살 길을 찾아야 된다. 만약에 오래 먹고 살 길만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당장은 돈을 벌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망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고요. 장기적으로 준비가 너무 많이 되어 있지만 당장에 돈을 못 벌면 또 도산 그 좋은 미래는 있지만 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양손잡이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잘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는가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단기적인 그러니까 장기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들은 대부분 다 단기적인 이익에는 손실로 잡히거든요. 예를 들면 직원에 대한 투자, 브랜드에 대한 거, 사회적 책임에 관한 거, 기술에 관한 거, 마케팅 투자 이런 것들은 당장은 다 손실로 잡히는데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인 이익을 극대화하면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제가 이제 기업의 목적 이익 극대화가 안 된다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그러면 기업의 목적 이익 극대화 아니면 그 다음에 기업의 목적 뭐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 보니까 기업을 보니까 이게 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주도 다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고객도 사람이고 직원도 사람이고 그래서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면 회사가 잘 될 수가 있겠구나. 뭔가 해주면 그 사람도 우리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뭔가를 잘 해줘야 되겠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추구하는 게 뭘까 보니까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때부터 계속 사람의 목적은 뭐 행복 추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행복을 우리가 추구해 주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 또 우리 도와줘서 회사도 발전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요. 요게 이제 기업의 목적은 이해관계자 행복 극대화라는 게 첫 번째 행복 경영의 주제가 됐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리 이탈하는 건데 저는 이걸 자리 이탈을 행복 경영의 경영 이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리 이탈은 말 그대로 남을 이롭게 함으로써 내가 이롭게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이제 불교 용어인데 머크사 사례가 정말 적절한 사례를 제가 발견했는데 이 회장이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의약품을 열심히 개발하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환자와 환자 가족들의 고통을 어떻게 하면 빨리 해결해 줄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정말 열심히 의약품을 개발하다 보면 그 의약품이 정말 좋은 의약품이 개발되고 환자들이 그것 때문에 낫게 되면 결과적으로 회사도 돈을 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야기인데 내가 먼저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회적인 가치가 있는 거,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먼저 도와주려고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나도 돈이 된다. 이게 이제 자리 이탈가 행복경 이념으로 잡았고요. 세 번째 주제는 이제 이해관계자가 주주도 있고 고객도 있고 직원도 있는데 이것이 순서가 있다. 순서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기업가치 극대화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기업가치 극대화라는 이야기는 결국 주식가치를 극대화시킨다는 이야기고 주식가치 극대화는 결국 주주 이익을 먼저 챙기겠다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 그것보다 좀 나은 게 우리가 뭐 고객 행복, 고객 만족 이야기를 하는데 주주 가치 극대화도 좋고 고객 만족도 좋지만 그보다 먼저 직원 행복이 최우선이다 라고 하는 게 제가 발견한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왜 직원 행복이 최우선이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여기서 이제 제가 잠깐 이것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실제 사례입니다. 제목이 쿵푸판다. 쿵푸판다가 2008년도에 나온 영화인데 이게 1편이 5천억의 매출을 올렸거든요. 근데 이 영화가 처음에 만들 때부터
6편을 만들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산술 계산하면 3조 원의 매출이 이루어진 이제 지금 3편에 4편 나왔잖아요. 여기 1편 만들 때 같이 참석했던 사람이 한국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3편인가에 감독도 하고 그랬잖아요. 이분이 이제 얘기해 준 걸 제가 이미도 선생 번역하신 분 이미도 선생한테 제가 직접 들었는데요. 이런 대작 애니메이션 영화는 한 5년 전에 기획회의를 한대요. 기획회의를. 그래서 2008년도에 나온 얘기니까 2003년도에 기획회의를 4명이 모여서 했대요. 4명이 모여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2008년도에 애니메이션 주제를 뭘로 할까 이렇게 이제 화두를 던져가지고 하다 보니까 2008년도면 베이징 올림픽 있잖아. 중국에 있으면 하면 좋겠다. 중국의 가장 대표적인 뭘까? 뭐 쿵푸, 판다 이렇게 해가지고 역발상으로 판다는 17시간 자잖아요. 그리고 7시간 정도 뭐 뜯어먹는 아주 게으르고 아주 그런 동물인데 물론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가 있죠. 근데 이 판다가 쿵푸라는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3조를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기업은 사람이었고, 그렇죠. 요즘 상상력 시대, 창의력 시대가 되면서 상상하면 뭐든지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면서 어떤 한 사람 뛰어난 사람을 확보했을 때 그 회사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원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첫 번째는 그것 때문에 직원인지 어떤 직원들을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회사의 성패가 달려있기 때문에 직원이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지금도 일을 상당히 열심히 하지만 너무 열심히 하면 안 좋다고 그래요 사장이. 근데 지금도 열심히 하지만 되게 일을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어서 제 생각해 볼 때 제가 하루에 한 3분의 2 정도는 회사에 바치는 것 같아요. 직장생활 할 때도 그랬어요. 제가 창업하지 않을 때도. 그래서 뭐 하다못해 2분의 1로 줄인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회사의 근무 시간 외에도 우리가 출퇴근 시간 회사 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인생의 절반 정도를 회사에 바치는 이 직원들을 위해서 뭔가 해주지 않고 직원들이 불행한 상태에서 창업자인 내가, 기업가인 내가 돈을 벌면 이게 과연 올바른가? 이게 좋은가? 그렇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같이 뭔가 대의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인생의 절반 정도를 바치는 이 직원들을 먼저 최우선으로 대우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정말 직원들을 잘해줘야지 좋은 인재들이 들어와서 회사 성공할 수 있고 또 같은 길을 가는 동료들한테 최우선적으로 잘해줘야지만 된다라는 어떤 당위성 이 두 가지 때문에 이제 제가 직원 행복 최우선의 원칙 그리고 그렇게 행복한 직원들이 고객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고 그러면 고객들도 우리 감동돼서 지속적으로 회사를 도와줄 거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사회 고객들 가치를 위해서 먼저 도와주자. 두 번째는 이해관계자들의 행복 극대화인데 그 중에서도 직원들을 가장 먼저 해주면 그 직원들이 고객 도와주고 이렇게 되면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당장은 되게 힘들 텐데 이게 쌓이면 어느 순간 그 고객들이 서로 고객들을 추천해주고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스스로 알아서 열심히 해서 회사는 정말 잘 될 거다. 칭찬과 응원을 받으면서 요즘 우리나라에서 뭐 가뚝이니 뭐 LG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잖아요. 정말 착한 기업들이 잘 되는 이런 것들 볼 수가 있는데 제가 2003년도에 그렇게 했었고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이제 1년 동안 공부하고 나니까 이거를 저 혼자만 하다 보니까 좋은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 혼자만 알고 있으면 뭐하다 그래서 2003년 10월 27일인가요? 제가 처음으로 조정탁의 행복한 경영이야기라는 이메일을 써서 그걸 사람들한테 계속 나눠줬는데 지금 이제 한 3,500시간 정도 제가 썼고요. 거기다가 시간을 3,500시간 썼어요. 그래서 오늘도 저녁 식사 같이 하신 분들이 행복한 경영이야기 뭐 필사하신 분들 매일매일 필사하신다는 분도 있고 뭐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3,500시간 써서 지금 현재 220만 명이 매일 아침에 행복한 경영 이야기를 받아보고 계시는데 이것도 저는 대표적인 자리 이타의 하나의 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3,500시간을 남들을 위해서 쓰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저도 공부하게 되고 그분들이 힘에서 도와주는 이런 모델들이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2007년도에 행복경영이라는 책을 김영사에 썼고 15년 동안 제가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제 자리이타, 아까 그거 거의 똑같잖아요. 거의 그대로 베껴가지고 우리 회사도 교육을 하는 게 돈을 벌기 위해서 교육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람들의 잠재를 키워주고 그 사람들 행복하게 하고 그리고 그 기업들이 행복하게 하는 것을
이어서 정말 열심히 하다 보면 잘 될 거다. 이런 행복경 이념으로 이제 정리를 했고요. 행복경 모델에서 아까 직원을 잘해주고 그러면 열심히 해서 고객 만족에서 성장한다 이렇게 됐고, 잘 아시죠? GW80이라는 항목은 제가 꿈꾸는 모델이 이런 모델인데, GW80이라는 거는 그레이트 워크플레이스라는 거 얘기하잖아요. 포춘 500대 막 얘기하는데, 구글 뭐 이런 정말 세계에서 탑 이런 회사들이 한 7, 80 정도 되거든요. 그 직원들의 신뢰 지수가. 근데 저희 회사가 지금 한 65에서 한 70 정도 사이 가고 있는데, 이거를 80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NPS 80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원래 이제 행복경에는 고객 행복 쪽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오늘은 그 얘기를 안 할 거니까 NPS를 잠깐 말씀드리면, NPS는 고객 만족을 측정하는 한 가지 기준인데요. 보통 우리가 고객 만족 기준을 고객 만족을 측정을 할 때 이렇게 하죠. 5 스케일 해가지고 매우 불만, 불만,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해가지고 뭐 만족과 매우 만족 합쳐서 70%가 만족 이렇게 하는데, 이 NPS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교육 서비스를 듣고 나서 이거를 동료들한테 추천하겠느냐라는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질문을 0점부터 10점까지 11개 점수를 매겨서 0점부터 6점까지는 마이너스 1을 붙이고요. 그 다음에 7점, 8점은 0을 붙이고 9점, 10점, 그러니까 9점, 10점 매우 만족이잖아요. 9점, 10점은 플러스 1을 해가지고 이걸 100분위로 계산하면 나오는 지수인데, 한국 기업들의 평균 그 NPS 지수가 마이너스 15에서 플러스 15 정도 됩니다. 마이너스 15에서 플러스 15. 그러니까 뭐 현대자동차, 뭐 삼성전자, 뭐 이런데, 이게 거짓말 같으시면요,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시면 돼요. 네이버에서 그 몇 년 전에 하나증권 사장 하셨다가 뭐 회장하고 갈등 때문에 좀 뭐 나가고 어떡한 주진영 사장이라는 분이 계세요. 주진영 치고 NPS를 딱 치면 그 기사가 딱 뜨는데, 뭐 이런 겁니다. 그 사람이 과연 잘했냐 못했냐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들어가기 전에 하나증권 NPS가 마이너스 10이었는데 뭐 들어가서 1년 있다가 플러스 8이 됐다가 나간 지 한 6개월 만에 다시 마이너스 15가 됐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저희 회사 NPS 지수는 65 정도 되거든요. 65 정도 되기 때문에 거의 세계적인 수준인데, 저는 이걸 80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GWP 80, NPS 80 정도면 정말 최고 기업 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그걸 향해서 계속 가는 게, 이게 우리가 가는 이제 행복경영 모델로 설정해 놓고 가고 있고요. 작년에 저희가 정관에다가, 정관 뭐 잘 아시겠지만 정관은 요즘 이제 헌법 개헌하잖아요. 헌법에 정관 서문에다가 썼는데, 정관이 국가로 치면 헌법이고요. 헌법 서문에 저희가 이제 행복경영, 저희가 꿈꾸는 것들을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윤국대화가 우리 목표가 아니고 이해관계 행복국대화고, 그 중에서 우리 직원 행복을 최우선해주겠다. 그리고 에듀테크 교육혁명으로 모두가 행복한 사람 만들겠다. 그리고 직원 자리이타 행복경영을 추구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정관에다 집어넣었고요.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하워드 슐츠 잘 아시죠? 하워드 슐츠는 스타벅스 회장이고요. 리차드 브랜슨은 버진그룹 회장입니다. 이럴 때 막간교육에서 홍보를 하면 버진그룹 회장이 자서전을 써가지고 저희가 곧 출간합니다. 그러니까 출간하고요. 샘 월튼은 월마트 회장이고요. 이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이제 직원 행복이 왜 중요한가는 썼고, 이걸 잠깐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그래요. 이병철 회장이 1980년 8월 달에 그 정경련에서 강의를 하셨는데요.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난 내 인생의 80%를 사람에 투자한다. 기업은 사람이다라고 쓰셨는데, 제가 쭉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재결체장, 요즘 젊은 분들은 재결체장 좀 잘 모르시겠지만 조금 연배되신 분들은 한 20년 동안 세계 경영의 신이었죠, 거의. 이분이 이렇게 하셨어요. 나는 내 시간의 75%를 사람을 뽑고 배치하고 평가하고 보상하고 내보는 데 쓴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내 시간의 75%를 사람에 쓰는 것을 나는 한국 이병철 회장한테 배웠다. 이걸 제가 책에서 봤는데,
얍삽하게 5% 뺐어요. 5% 뺐어요.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막 물어보고 다녔어요. 삼성에 물어보고 다녔는데 한국 지코리아 회장을 했던 강석재 회장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 강석재 회장이 80년도에 이제 그 재결체장이 지코리아 회장을 강석재 하라니까 강석재 회장이 그럼 조건이 있는데 내가 그림 좋아하니까 그림 마음대로 그리게 해주고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은 한국에 와라 그랬더니 실제로 1년에 한 번씩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은 꼭 이병철장 2시간씩 독대를 하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했다. 요건 제가 나중에 왜 이 얘기를 지금 드리는가를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기업 경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인 거죠. 그죠? 사람이 정말 중요한데 저는 그 TGIM 이 단어 하나로 끝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TGIM. 우리 TGIF는 잘 아시잖아요. TGIF 잘 아시죠? Thanks God it's Friday.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금요일을 직장인들 다 꿈꾸죠. 저도 좋아해요. 저도 심지어 저도 금요일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 금요일을 불금이라고 하잖아요. 불금. 너무 좋아하잖아요. 불금. 근데 만약에 회사 직장인들이 금요일보다 월요일도 기다리는 회사를 만들 수만 있다면 그럼 저는 다 끝났다고 봐요. 이 한마디로. TGIM, Thanks God it's Monday. 요거는요, 제가 그냥 휴넷을 집어넣은 거 실제로는 자포스라는 회사에서 그 자포스라는 회사의 직원이 실제로 저거 책에 나온 건데요. 나는 금요일, 토요일이 싫다. 토요일, 일요일이 싫다. 난 월요일 기다리는 이런 회사 만들면 좋겠다. 근데 저희 회사도 조사를 해보면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저희 회사의 직원 몰입도 한 70점 정도 되거든요. 70점은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이 TGIM 지수는 40점밖에 안 돼요. 이걸 좀 한 70까지 끌어올리고 싶은 욕심인데 그래도 40이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너무 진지하죠. 농담 안 할게요. 이 아주머니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그 예보기가 싫은가 봐요, 집에서. 그래서 월요일에 뭐 차라리 회사 가고 싶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 회사 한 40점 정도 됩니다. 제가 경영학부터 시작해서 공부를 한 게 34년째 되고 있는데요. 34년째 되고 있는데 기업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룰 넘버1 하나를 꼽아라 그러면 저는 회사를 같이 끌어갈 핵심 인재를 확보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수없이 많은 경영자들이 정말 중요한 핵심 인재를 확보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냐 보면 별로 투자를 안 하죠. 거기서 또 빗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보세요. 2%만 시간 들이고 74% 후회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이제 핵심 인재를 뽑는 거고요. 핵심 인재를 뽑는데 어떻게 하면 핵심 인재들이 오냐면요. 되게 중소기업 사장님들한테 정말 사람 중요하다, 사람 뽑아 이러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돈이 없어, 우리는 이름이 없어, 막 이렇게 해서 좋은 사람이 안 와 이렇게 얘기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물론 사람들이 돈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총 보상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직원 몰입, 행복, 의미, 가치, 뭐 존중, 자기개발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워포 탤런트가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경영 핵심인데 꼭 돈만 가지고 승부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로 승부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걸 전문 용어로 EVP라고 그러죠. Employee Value Proposition이라 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사람들한테 정말 좋은 인재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거를 하면 되는데 그중 상당수는 돈이 아닌 것이 있다는 거고요. 그건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 사례를 중간중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워포 탤런트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정말 경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해서 저도 많은 시간을 쓰고 있고요. 웬만한 그 회의는 제가 그 채용에는 반드시 인터뷰를 같이 하고 요즘은 이제 워낙 많아서 일부는 안 하는데 한 3년 전부터는 우리는 무조건 A만 뽑으라, A급 이상만 뽑아라.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통상 물어봅니다. SAB, C급을 어떻게 그 정의하세요? 제가 정의하는 거는요. S급은 자기가 스스로 아젠다를 설정을 해요. 이거 해야겠다. 우리 회사는 이거 해야 돼. 이렇게 막 주제를 뭘 해야 되는지를 자기가 막 설정하면서 그 일을 완성해서 이게 S급이고요. A급은 이거 해야 돼 그러면 그 말 한마디만 다 알아서 다 하는 사람이 A급이고 B급은 일 시키고 중간중간 진도 체크해봐야 돼요. 근데 결국은 하긴 해요. C급은 맨날 체크해도 안 돼. 이게 이제 C급인데 사실 회사는요 A급만 가지고 돌아갈 수가 없어요. B급도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B급인 줄 알고 뽑으면 그중에 상당수는 C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채용할 때는 반드시 A급만 뽑아라 라고 계속 하고 있고요. 의심스러우면 뽑지 말아야 돼요. 근데 급한 마음만 뽑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후회해요. 뽑지 말자. 그 다음에 저희도 이제 리더들을 굉장히 상당히 혹독하게, 가혹하게 리더들을 훈련시키다 보니까 리더들이 이제 실패하고 떠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요즘 이제, 저희 회사 너무 수평조직이어가지고요. 그 위로 이렇게 사람들이 오면 인정을 안 해줘요, 직원들이. 너 잘하는가 보겠다. 뭐 이런 식이니까 되게 적응을 잘 못해서 자기가 뽑으면 덜 함부로 하겠지. 그래가지고 팀장 뽑을 때 팀원들 다 인터뷰 놓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어렵게 저희가 채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재밌는 제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베이직은 입사 3개월 동안에 회사도 이 사람이 적합한지 평가하겠지만 본인도 이 회사에 나가 맞는지를 서로 평가하자. 그래서 3개월 후에 서로 이제 물론 정직원으로 하고요. 급여 정상적으로 다 지급하고. 근데 한 10% 정도는 여기서 이제 자기 길을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점점 더 까다롭게 해가지고요. 나중에 잠깐 페이지는 있지만 굿투그레이트에 보면은 이제 짐 콜린스가 이 사람이 떠날 사람인가를 알아볼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이 사람을 뽑을 때는 몰랐는데 지금 그만두겠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사람을 지금 뽑는다면 다시 뽑겠냐라는, 그러니까 지금 안 뽑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내보내라 그러고, 그다음에 자기가 나가겠다 하면 겉으로는 왜 그래 그렇게 참아 막 이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잘 됐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내보내라고 얘기하는데, 저희는 이제 3개월 베이직 통과할 때 그걸 넣습니다. 이 사람 다시 뽑으려면 뽑겠느냐, 이 사람이 나가겠다 하면 잡겠느냐. 요즘은 더 심하게 해가지고요. 이 사람 인성이 협력을 잘 하냐, 다른 사람 존중하냐, 팀워크 빌딩에 도움이 되냐, 이런 것까지 다 체크해가지고 엄격하게 하고 있고, 더 재밌는 것은 퇴사 보너스입니다. 3개월이 되면 여러분들이 한 달 안에 나가면 20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나가세요. 이렇게 이제 오파를 공적으로 하거든요. 이메일로. 작년에 처음 실시했는데 그동안 3명이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600만 원을 썼어요. 순간적으로 딱 퇴사 보너스 받고 나간다 그러면 한 1분 정도 기분이 나빠져요. 그렇게 나빠지더라고. 근데 1분 지나면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요. 예를 들어서 연봉 5천만 원짜리 하면 6천만 원 나가잖아요. 1년 6천만 원 나가잖아요. 6천만 원 한 달에 500만 원씩이면 한 달 일하는 날이 20일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더 근무하면 앞뒤로 하면 9일이잖아요. 하면 200만 원 금방 나오잖아요. 근데 회사에 애정도 없고 관심도 없는데 일주일 더 일하는 게 회사에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회사 열정도 안 보이는데 2달, 3달 가면서 월급만 총낸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한 달 안에 나가는 게 훨씬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제도들. 근데 이게 정말 좋은 거는 나간 사람들은 그렇게 갈라지는 것도 있지만 안 나간 사람들은 내가 휴넷에서 계속 근무를 하는 것은 200만 원 돈 때문에 근무한 게 아니다. 나는 이 회사에 가치가 있고 같이 가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동지가 되는 거죠. 사명에 동참을 하게 되는 거니까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이제 인게이지먼트라는 단어를 제가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외국에 이렇게 HRD 컨퍼런스나 경영 컨퍼런스 가보면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인게이지먼트라는 단어고, 두 번째는 밀레니얼 세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밀레니얼 제가 마지막에 시간 되면 잠깐 설명을 드리고, 인게이지먼트가 단어가 나오는데, 인게이지먼트가 뭐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몰입입니다. 몰입은 곧 행복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고요. 세 가지로 측정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나 동료들이나 가족을 볼 때 우리 회사 정말 좋은 회사야라고 얼마나 자주 얘기하느냐. 좋다고 얘기하고 자기 좋다고 얘기하는 거. 두 번째는 나는 이 회사에서 5년, 10년 장기간 근속하겠다. 이 회사 같이 가겠다. 내 인생을 이 회사 같이 하겠다. 세 번째는 상사가 100이라는 업무를 나한테 요청을 했는데 나는 100만 하면 되는데 120, 130만 하고 싶은 거. 이게 이제 몰입, 인게이지먼트 지수로 측정을 하거든요.
미국 기업들은 통상 인게이지먼트가 35 정도 된다고 그러고요. 한국 기업들은 16 정도, 15 정도 된다는데 2.5배 정도 미국이 많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입만 열면 어떻게 하면 우리 직원들이 인게이지먼트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요. 한국 사람들은 훨씬 더 인게이지먼트가 안 돼 있는데 인게이지먼트 몰입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한국 사람들은 뭘 좋아하냐면 일 열심히 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일이란 게 그래서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OECD 38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통상 꼴찌에서 두 번째였거든요. 멕시코 다음이었는데 이제 세 번째 내려오게 늘어났어요. 이제 이번에 52시간 줄어들잖아요. 이게 되게 같은 워라밸 이런 같은 맥락이 있는 건데 38개국 중에서 꼴찌 두 번째, 세 번째 할 정도로 근무 시간이 많아요. 근데 생산성은 독일, 프랑스 이런 데 비해서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직원들이 옆에 책상에 앉아서 오랫동안 지키고 있는 거를 일 열심히 한다 생각하고 그걸 기분이 좋아져요. 저도 한때는 그랬어요. 9시쯤 이렇게 퇴근하면서 쫙 사무실 돌아보면 맨날 늦게까지 진짜 와 진짜 네가 충성맨이야 너 진짜 이 생각했는데 실제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습관적인 야근, 쓸데없는 야근, 뭐 불필요한 야근 이런 거 하지 말자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지 한국 사람들 문제가 뭐냐면 한국 사람들 근면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일을 열심히 하는데 일을 인풋으로 봐요. 인풋. 근데 일은 인풋이 아니잖아요. 아웃풋이잖아요. 일이 아웃풋이죠. 일이란 것은 얼마를 했냐는 것은 얼마 성과를 냈냐가 중요한 거지 몇 시간 책상에 앉아있는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오랫동안 앉아있고 그러면 열심히 실력도 늘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일은 아웃풋인데 우리는 늘 인풋으로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좀 이따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동기부여를 어떻게 시켜 몰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쭉 보면 수없이 많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건 제임스 쿠제스라고 리더십 챌린지라는 아주 세계적인 리더십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나온 내용인데 전 세계 2만 명들한테 직장인들한테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회사에서 몰입하고 헌신적으로 열정을 다해서 일을 하겠냐라고 물어봤을 때 경영자분들 사장님들은 직원들이 높은 급여, 훌륭한 복지, 직업의 안전성 이런 것들을 해주면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직원들은 반대로 이 순서대로 똑같이 해야 돼요.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들이라고 흥미로운 업무, 공로 인정, 자기개발의 기회, 심지어는 내가 얘기를 했을 때 상사가 들어주기만 해도 좋겠다. 이런 것들은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몰입 잘할 수 있고 직원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있다는 거죠. 제가 2003년도에 지금 벌써 15년 전인데 2003년도에 직원 행복 최우선, 직원 최우선 원칙 했을 때 상당히 사람들이 웃기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막 사람들이 직원 최우선 돈도 없어. 돈 안 주고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데, 몰입하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했고요. 뭐 이런 발표는 자료는 엄청 많습니다. 자신이 가치 있는 걸 하고 있다는 느낌, 의미, 내한테 선택권, 자율 선택권이 있다는 거, 성장하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직원들이 만족해하는 거죠. 근데 정말 놀랍게도 제가 15년 동안 직원 행복 경영, 직원 최우선 원칙을 내세웠는데 사실 15년 동안 가장 잘못했다고 반성하고 가장 안 좋았던 게 지금 행복 경영이 이제 비로소 자신감을 갖는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직원 행복에 대해서 제가 15년 동안 잘못했던 것 때문에 그래요. 이걸 이제 2016년, 그러니까 한 13년, 14년 동안 잘못했는데 심지어는 우리 임원들하고 회의하다가 직원 행복하지 말자, 없애버리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늘 저희가 직원 최우선의 원칙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직원 행복경 협의도 하고 직원단 설문조사하고 막 소원수리 같은 거 이렇게 하잖아요. 설문조사하면 뭐 해주면 행복할래? 이렇게 물어보면 공기청정기 달아주세요. 뭐 의자 바꿔주세요. 그런 것만 나오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막 우리는 정말 잘해주려고 하는데 끝도 없고 자꾸 수준 낮은 얘기만 우리 수준 직원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나 그래서 정말 막 화가 나고 짜증나고 그래서 행복경 없애버릴 것 같은 고민했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딱 떠오른 게 이건 직원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행복을 잘 보시면 행복은 주관적이잖아요.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거든요. 또 행복에 대해서 많이 알겠지만 행복은 조건이 주어졌다고 행복한 게 아니거든요. 더 조건 주어져서 더 좋은 조건만 원하면 절대 행복해지지 않고요. 행복은 연습이고 기술이잖아요. 자기가 노력한 만큼 행복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내가 잘못했다. 뭘 잘못했냐? 첫 번째, 일반적인 의미의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행복을 해주는 게 아니라
휴넷이라는 하나의 회사 안에서 공통적으로 추구해야 될 행복을 객관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걸 15년 동안 안 하고 하다 보니까 다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수준이 낮게 막 조건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행복은 누가 딱 나한테 행복하게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같이 가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차 싶어서 저희가 행복이라는, 우리가 휴넷이라는 회사 안에서 같이 추구해야 될 행복을 가능한 객관적으로 한번 정의를 해보자. 그리고 이거는 위에서 일방적으로 조건을 주어진 게 아니라 같이 만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이제 매직 플러스라는 걸 만들었고요. 매직 플러스를 간단하게 보시면 첫 번째는 의미죠. 내가 하는 일의 의미와 가치. 두 번째는 어토노미, 자율성이 정말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MIG, 그로스, 성장하는 거. 네 번째는 임팩트라고 하는데 이제 이거는 금전적인 보상과 칭찬과 인정에 따른 어떤 보상. 그리고 C, 커넥션.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 집어넣은 게 펀하고 세이프티. 재밌어야 된다. 그리고 나중에 나오겠지만 40살 넘은 직장인들 전부 다 언제 회사 잘릴지 모르고 막 언제 저기에서 되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좀 직업의 안전성, 요즘 트렌드하고 좀 반대지만 직장 안정성을 추구하자. 이렇게 해서 매직 플러스라는 게 했는데 요거 하나하나 중에서 제가 좀 특별한 것들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닝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뜻, 의미, 가치. 요즘 미국에서 실리콘밸리 친구들 보면 젊은 친구들이 나와서 나 이거에서 돈 벌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세상을 바꾸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 매시브 트랜스포머티브 퍼포즈라 해서 거대한 변혁을 가진 목적 뭐 이런 거잖아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정말 사례가 있는데 이 친구 하나만 얘기를 하면은 세바스찬 스런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는 무크라고 아세요? 공부 좋아하시는 거 다 알겠는데 무크를 처음으로 만든, 유대시티를 처음 만든 친구인데 이 친구가 스탠퍼드 대학의 인공지능 교수였어요. 요즘 이제 우리가 워낙 인공지능 다 알잖아요. 알파고가 들어가가지고 약한 인공지능 뭐고 강한 인공지능 뭐고. 싱귤레러티라는 단어도 아시죠? 싱귤레러티는 특이점이라는데 강한 인공지능이 발전해서 기계가 스스로 가치 판단하고 스스로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사람을 능가하는 때,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때 2045년에 인공지능 CEO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특이점이라고 하는데 이 친구가 인공지능을 연구하다 보니까 자기 인생을 40대인데 헛살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내가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는 시기를 앞당기려고 지금까지 평생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반성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 친구 반성한 게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인간이 기계의 지배를 영원히 못 받게 하는 것은 나는 할 수는 없지만 내가 노력하면 기계가 인간의 지배를 받는 시기를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겠다. 그럼 나는 내 남아있는 인생을 인간이 기계한테 조금이라도 더 늦게 지배받는 세상에 바쳐야겠다. 그래서 만든 게 무크죠. 잘 아시겠지만 무크는 하버드, 스탠퍼드, MIT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똑똑한 교수들의 강의를 온라인으로 무료로 들어서 사람들이 무료로 듣게 하는 거고 수료증이 필요하면 5만 원, 10만 원 내면 수료증 받는 거잖아요. 이 친구 생각은 아프리카에 있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까지 세계 최고 석학의 강의를 무료로 다 들을 수 있으면 사람 좀 똑똑해지니까 기계의 지배를 받는 시간을 늦출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서 자기 인생을 바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크가 유대시티가 나왔고요. 이렇게 실리콘밸리나 앞으로 미래 기업 경영하는 사람들은 이제 MTP, 거대한 사회상을 바꾸겠다라는 게 이제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직원들한테 심어줬을 때 실제로 직원들이 몰입도나 이런 게 4배 이상 높아진다 그러고요. 잘 아시겠지만 이런 기업들을 소비자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미닝을 찾아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명 선언문도 저 옆에 이제 붙여놨지만 열심히 이렇게 만들었고요. 정말 잘 만들었는데 별로 이렇게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슴 뛰게 만들었고요. 미닝 앤 땡스 워크숍을 저희가 프로그램 교육회사니까 만들었습니다. 미닝 앤 땡스 그 앞에 find meaning and say thanks, 의미를 찾고 감사하자. 그래서 팀별로 다 돌아갔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의 미닝, 가치를 느끼는 그 몰입도 지수 중에서 그쪽 파트는 한 83점 정도 됩니다. 직원들이 정말 내가 하는 일이 세상을 바꾸는구나 이런 생각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자율성인데요. 정말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보통
사장님들이나 리더들이 가장 직원들한테 아쉬워하는 거는 우리 직원들이 오너의식이 없다. 주인의식이 없다. CEO 마인드가 가장 아쉬워하는데요. CEO 마인드나 주인의식은 스탁옵션 더 준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주인의식은요. 내가 하는 일을 내가 결정할 수 있을 때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시가 아니라 자율 선택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래서 처음에 저희 회사도 이제 저는 정말 저희 회사는 반바지 입고 남자 직원들이 출근하고요. 슬리퍼 입고 신고 출근하고 뭐 낮잠 장려해주고 아주 그냥 자유분방한데 그래서 제가 그래도 아무리 직장인이면 출근 시간은 정확하게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서 십몇 년 했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머슴 같아요. 왜냐하면 막 9시 되면 막 벌레벌떡 뛰어와요. 그래서 저 친구가 우리 직원 평균 나이가 34살이고 가정도 있고 애들도 있는데 그 회사의 규칙 때문에 막 뛰어다니고 막 하는 게 너무 불쌍해 보이고 인생을 너무 잘못 사는 것 같아서 그거 없앴거든요. 출근 시간 없앴거든요. 그러면서 서서히 이제 유연근무제 8시부터 10시까지 선택해서 하게 하고 그러면 저희가 자율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심지어는 승진하고 싶으면 셀프 승진 추천하게 하고 조직 개표에서 나 어디를 가고 싶다 추천 자기 하게 하고 뭐 사업계획 짤 때 다 의견 다 미리 다 받고 있고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셀프 승진제 실제로 승진 많이 시켜주고 있고요. 뭐 2년밖에 안 됐는데 나 승진하고 싶다 막 4년이 승진대 실제로 가능성 있으면 시켜주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몰랐는데 밖에 경력이 막 몇 년 더 있었어 이런 것도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추천하고 싶은 거 하고 있고 이거 직원들 너무 좋아. 저희 지금 요즘 몇몇 기업들이 하고 있는데 저는 5년 근무하면 한 달 휴가를 주고 유급 휴가를 주는데 창업 때부터 해서 처음엔 4년 했었거든요. 너무 많아져가지고 지금 올해는 35명이 가요. 올해는 35명이 가는데 300명 직원은 35명 중에 한 달 유급 휴가를 가는데 지금 4번 갔다 오신 직원이 있고요. 정말 직원도 이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못 갔습니다. 올해는 작년부터는 무제한 자율휴가제를 저희가 실시했습니다. 저희 보통 근속연수 하면 20회 정도 휴가 있잖아요. 20회 휴가는 강제로 뭐 다 쓰게 독려를 많이 하고 있고 그 넘어서도 마음대로 휴가 마음대로 써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약간 작년에 보니까 뭐 좀 과하게 쓴 사람도 있고 뭐 있는데 크게 문제는 없는 걸로 지금 나타났는데 이거 제도로 하는 건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여러분을 인풋으로 통제하지 않겠다. 우리는 아웃풋으로 통제하자. 실제로 넷플릭스가 이 제도를 하고 있잖아요. 넷플릭스는 2달 휴가 연속 한 번에 2달 갔다 와도 아무런 얘기도 안 해요. 근데 A급이 아니고 B급은 무조건 다 잘라요. 우리는 그렇게까지 못하지만 스스로 우리는 인풋으로 관리 안 하고 아웃풋으로만 관리하겠다. 아웃풋으로만 평가를 하겠다. 두 번째는 회사가 여러분들을 믿고 있다. 되게 중요합니다. 이 상사나 회사가 나를 믿는다는 그런 인식. 그래서 자율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교육 쪽은 저희 회사 정말 교육 많이 시키고 있고요. 혁신 아카데미라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 8시에 해가지고 8시에 출근하니까 금요일 5시에 퇴근시키거든요. 그걸 지금 한 450회 정도 했습니다. 12년째 계속 하고 있고요. 필드 앤 포럼 이런 것도 우리가 거의 국내에서 최초로 만들었을 텐데 일하고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팀 짜가지고 팀원서 계속 같이 공부하면서 업무 개선도 하고 공부도 하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거 하나 만들었죠. 저희가 금요일은 맘 놓고 공부만 해라. 공부해라. 그래서 프라이 러닝데이. 그래서 제가 프라이 러닝데이를 굉장히 잘 만들었는데 잘 만들었지 않나요? 프라이 I자로 E자로 해가지고. 근데 전혀 관심도 없고 뭐 별로 이렇게 뭐 잘 만들었다 얘기도 안 하는데 프라이 러닝데이 금요일은 공부하는 날도 많은데 20% 정도는 공부해라. 자기 시간에 20% 공부해. 인풋으로 따지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매년 전사 옥샵 상해, 북경, 신천, 도쿄 갔다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칭찬 인정. 요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요거 믿겨지세요? 자기가 1년 동안 잘했다고 칭찬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얘기한 사람이 65%예요. 그렇지 않을까죠. 근데 이게 미국 지수란 말이에요. 미국에서 나온 거라고요. 한국 사람들보다 미국 사람 훨씬 칭찬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왜 그렇게 칭찬 안 할까?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중요한 게, 이건 제 행복과 좀 관련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칭찬과 인정이 중요하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니까 자기가 자기를 평가를 하면 80점이라고 평가를 하는데 상사는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70점이라고 평가를 해요. 그래가지고 상사가 이제 알았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해가지고 막 칭찬해 준 거야. 너 75점이야. 막 이렇게. 그러면 직원은 기분이 나쁜 거죠. 나 80점인데 75점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생각해 본 건데 직원들 칭찬할 때 한 15% 정도 올려 칭찬하면 직원들이 진짜 우리 사장이 이제 나를 알아보기 시작했구나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인정, 칭찬이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정말 급여 올려주고 이런 것보다 인정해준 걸 직원들이 알았을 때 막 눈물을 흘리고 그런 경우 너무 많아요. 정말로. 뭐 이익의 10%는 전 직원들한테 비례해서 나눠주고 있고 저희는 이제 직원 이익의 10%는 직원, 10%는 주주배당, 20% 세금, 100% 이렇게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고요. 뭐 인정해주는 여러 가지 제도, 동료 이거 정말 중요하죠. 요즘 대졸 신입사원들이 1년 안에 그만두는 확률이 37%예요. 대졸 사원들이. 근데 대기업 27, 8% 정도 되고 중소기업 44%가 되는데 나간 이유를 조사해 보면 70%는 회사에 비전이 없어서 나간다고 그래요. 근데 실질적으로 까놓고 물어보면 70%가 직속 상사 때문에 나간다고 해요. 동료 되게 중요하고요. 더더군다나 우리 회사에 상사가 나를 괴롭힌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회사에 내가 존경할 만하고 배울 만한 동료나 상사들이 있느냐 하는 게 회사의 몰입도나 채용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커넥션 정말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버디버디, 뭐 친친데이, 뭐 부서별로 섞어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뭐 이런 것들 친해져야 돼요 일단. 이런 거 많이 하면 재밌게 하는 거 정말 많이 하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일을 안 하고 맨날 놀기만 한다고 나간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러면 나가시라고 그래요. 그냥 우린 재밌게 놀아야 되니까 회사에서. 안 맞는 거죠. 특히 IT 직원들이 좀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혼자만 덕후처럼 하고 있는 친구들은 회사 이상하다 막 그러고 나가는 거. 문화 부분인데요. 요거는 제가 아까 자포스 말씀드렸잖아요. 자포스에 가봤더니 라스베가스에 있거든요. 자포스가 온라인으로 신발 파는 회사고 이 회사가 아마존이 1조 2천억인가 산 회사죠. 갔더니 이게 뭐냐 했더니 넥타이를 메고 다니면 너무 이렇게 권위적이고 수익적이고 위계적인 문화가 형성되니까 초창기 잘라가지고 전시해놨다고 그래서 저도 16년 동안 넥타이 메고 다녔는데 저거 하고 나서 안 메고 다녔거든요. 그랬더니 조금 친해진 것 같아요. 지금 좀 친해지고 제 생각이 조금 여유로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화가 정말 중요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아까 이병철 회장님하고 재결 회장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우리가 가진 장점이 많은데 우리가 가진 장점은 전혀 인식 못하고 남의 걸 그대로 따라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뭐 직급을 없애고 호칭을 호칭 없어 님이라 부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나라 조직의 문화가 문제가 많은 것은 유계 조직, 뭐 대기업 관료제 이런 것들 되게 너무 안전지향적이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리콘밸리의 장점은 빠른 속도, 창의성, 자율성, 수평문화, 다양성 이런 거 있지만 너무 개인적이고 뭐 정도 없고 그러잖아요. 한국적인 단점도 있고 근데 한국 장점은 정신바람 열정, 신기 뭐 이런 것들이에요. 공동체식.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정말 세계적인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가자 이런 주체의식이 필요하거든요. 아까 재결치도 이병철한테 배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 잘못하다고 좀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장점을 가진 건 장점을 해서 이렇게 두 개를 결합시켜서 정말 세계 내놓은 경영 모델을 만들어서 경영 한류를 우리가 만들어서 전파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사장실이 없고 지금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제가 사장실이 없을 때 제일 먼저 창업을 하면서 인텔의 앤드류 그로브 책을 보니까 사장실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앤드류 그로브보다 내가 더 유명해지거나 휴넷이 인텔보다 커질 때까지는 사장실 안 만들겠다. 안 그러면 계속 유혹이 생기잖아요. 중간중간에. 그럼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평생 동안 나는 직원들과 같이 근무합니다. 정보 공유는 뭐 말할 것 없고요. 이런 거는. 저희가 또 굉장히 재밌게 잘하고 있는 게 혁신을 즐기는 건데요. 혁신하면 사람들이 누구나 다 하기 싫고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고 막 피를 보는 것 같고 막 저항하고 이게 사람 기본 정서거든요. 이거는 뭐 아주 인간의 공통적인 건데 근데 지금 혁신 하지 않으면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혁신 안 하면 좋겠으니까 혁신할 건데 이거를 억지로 끌려다니고 재미있게 없게 하고 막 저항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신나고 재밌게 한번 해볼 수 없을까 해서 신나는 혁신 배틀이라고 만들어서 각 팀별로 한 달 동안 있었던 거를 팀원들 중에 아무나 나와가지고 한 달 발표해가 점수를 매기거든요. 1년 동안 가장 많은 점수를 딴 팀이 첫 해는 제주도 보내줬고요. 작년에는 일본을 보내줬고 올해는 실리콘밸리를 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팀이 막 20명 넘는 팀이 있어가지고 깜짝 막 어쩔 때는 막 연말에 막 20명 넘는 팀 1등하고 있으면 보람보람하고. 근데 아주 재밌게. 근데 이게 정말 재밌게 하기 위해서 어쩔 때는 그 꼴찌 팀은 꼴찌에서 3분의 1은 3배 점수를 주기도 하고 재밌게 뒤집는 거죠. 뭐. 그러니까 정말 재밌게. 한 2년,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 그래서 휴넷에는 혁신을 피하는 게 아니라 혁신을 즐기고 혁신하면 딱 단어가 연상되는 게 신나고 재밌다 라는 느낌이 딱 떠오를 수 있도록 전 제대로 만들어 3년째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많이 그렇게 DNA가 바뀌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문화를 바꾸는 방법인 거죠. 실패 권장. 그래서 심할서라는 단어 쓰지 말자. 그래서 Learning from Failure Report라고 하자.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이제 실패 장려. 아까 뭐 낮잠 권장. 그러니까 휴넷은 낮잠을 허용하는 게 아니라 권장한다.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 저는 점심 먹고 잠을 안 자면요, 막 머리가 핑 돌아가지고 아무 생각도 못 해요. 그래서 제가 88년도에 아까 신입사원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신입사원 들어갔는데 임원들은 자기 방에서 점심 먹고 좀 드시고 한 15분 주무시고 밖에서는 부장님들은 이렇게 고개를 제끼고 한 15분 정도 주무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신입사원인데 그냥 잤어요. 그냥 15분씩 20분씩. 뭐 때려 죽여도 뭐 정신 못 차릴 것 같으니까. 그래서 요즘 보시면 알겠지만 낮잠을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자면 생활성이 한 28% 높아진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낮잠을 허용하는 게 아니라 제발 낮잠 좀 자고 일해라 라고 해서 제가 그 메일, 전 직원 메일도 여러 번 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문화를 좀 형식적으로 하지 말자. 100세 정년 정말 좋지 않나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너무 오래 남았대요. 너무 오래 남았대요. 저희는 창업할 때 노동부에서 정년 적어놓으라고 해서 100살이라고 적어냈어요. 진짜 노동부에 신고되어 있는 정년이에요. 저희에서. 제가 19년 하면서 우리 직원들한테 가장 직원들이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직원 행복기금을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그 100세, 120세까지 사는데 50세 퇴직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50년 사는데 엄청난 문제가 있으니까 최소한 회사에서 15년 정도 근무한 사람들의 노후는 보장은 못 해주는 만장 좀 도와줘야겠다. 그래서 15년 근무한 사람들이 퇴직해가지고 65세 되면 그때 100세, 120세까지 다 사실 텐데 그때까지 우리가 일정한 기금액을 적립해가지고 기금 고갈되지 않도록 해서 그 사람들한테 매년 생활보조를 좀 해주자. 그러면 돌아가실 때까지 휴넷에 고맙다고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실제로 요거를 순이익의 3%인가요? 저희가 회사에 넣으면 쓰니까 이걸 외부 적립을 실제로 하거든요. 그래서 적립하고 손 못 대게 이렇게 사고 있는데, 근데 왜 직원들이 안 좋아할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멀리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30대 직원들이 그래서 저는 정말 잘 만들었다 생각하고요. 요거는 사회적으로 확산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15년 정도 제가 행복 경영을 하고 나서 14, 15년 되다 보니까 이제 행복 경영이 제대로 돌아간다 싶은 자신감이 생겨서 제가 한 일이 행복한 경영대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경영대학이라는 것은 3년 이상 된 회사에 직원 30명 이상, 매출액 30억 이상. 그러니까 창업해서 데스밸리를 넘어간 회사. 왜냐하면 데스밸리 전에는 너무 많이 죽으니까 넘어간 회사 중에서 30명씩 뽑아가지고 3개월 동안 다 3자죠. 3개월 동안 온라인 3개월 코스, 오프라인 10회, 오프라인 특강을 해서 무료로 최고 경자 과정을 해주고 있고 500만 원, 1000만 원 정도 보통 하잖아요. 이거 무료로 해주고 있고 이렇게 한 번 졸업하면 자기들끼리 엄청 친한데 공부 한 번 하면 끝나잖아요. 그리고 또 기수별로만 친하면 안 돼서 제가 행복경 포럼이라고 한 달에 한 번씩 조찬 포럼을 호텔에서 해주는데 이것도 무료로 그렇게 해서 지금 이번 달까지 170명 정도가 이제 다니고 있거나 졸업을 한 상태고요. 요거를 제가 10,000개까지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00개까지 만들어서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행복 경영을 추구하는 회사 사장님들 10,000명의 동문을 만들고
그렇게 지금 평균 매출이 한 100억 정도 되거든요. 한 몇십 년 후에 평균 매출이 1000억이 되면 1000조 정도 되는 회사의 사장님들이 행복경을 위해서 같이 서로 돕고 도와주고 좋은 뜻을 가지고 하는 이걸 만들고 싶어서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행복경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그레이트 유넷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교육기업 중에서는 세계 1등이 되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행복경을 구현해서 정말 그레이트한 해외에서 만들어보자 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거의 끝나가니까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는데 이제 이건 주제하고 관련 없습니다. 제 본 주제는 다 끝났고요. 직원 행복은 중요하지만 모든 사람들 아무나 뽑아가지고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정말 적합한 사람들을 뽑아서 행복해져야 된다.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인생의 패배자냐 낙오자냐 그건 아니거든요. 자기한테 적합한 자리가 있는 거고요. 적합하게 한 사람들 뽑아서 직원 행복을 해야 된다는 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약간 밀레니얼 세대 얘기를 했는데요. 요거는 정말 중요한 이슈인데 아직 많이 얘기 안 되고 요즘 조금 뭐 얘기가 되고 있죠. 뭐 아재 개그를 한다든지 뭐 꼰대라든지 이런 얘기를 잠깐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밀레니얼 세대는 정의학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통상 81년부터 2000년까지 태어난 사람들을 밀레니얼 세대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회사에서 워크포스의 실제 업무 현업을 담당하는 비중이 해마다 굉장히 많아지고 그러니까 실제로 실무자들은 전부 밀레니얼 세대가 돼가고 있다. 근데 그 위에 관리하는 사람들은 그 전 세대인데 이 두 세대 간의 차이가 생각의 차이가 너무 크다라는 거죠. 옛날에 우리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을 보셨겠지만 뭐 다 아시잖아요. 여자가 부인이 이런 얘기하면 이런 뜻에서 얘기했는데 남자는 이렇게 알아듣잖아요. 전혀 다르게.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심하게 밀레니얼 세대하고 그 위에 세대인데 두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이렇게 조사를 해봅니다. 밀레니얼 세대들한테 여러분들 회사에서 열심히 일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87% 정도가 나 진짜 열심히 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근데 그 똑같은 걸 사장이나 HR 담당자들한테 밀레니얼 세대가 열심히 일합니까? 물어보면 11%만 열심히 일한대요. 7, 8배가 차이가 나는 거죠. 더 중요한 거. 밀레니얼 세대들한테 여러분 조직에 충성합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들은 81%가 조직에 충성한대요. 근데 사장님들한테 밀레니얼 세대가 조직에 충성하냐? 그러면 1%만 충성한다. 80% 차이.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리더들이 저 친구들은 뭐도 하니까 뭐가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도대체 답이 안 나오죠. 실제 일하는 사람 다 그 사람 나기 때문에 해서 리더들이 인식을 좀 많이 바꿔서 젊은 사람들의 생각을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에 대한 이슈는 정말 중요한 이슈라서 제가 특별하게 말씀드렸고요.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이렇게 늘 강의를 안 하지만 그래도 가끔 강의를 하는 이유는 사실 요 얘기 때문에 제가 하는데요. 지금 그 지식사회 돼가지고 저는 대한민국 한민족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전 세계 인구의 0.2%를 차지하고 있는데 정치, 경제, 노벨상 30% 정도 차지하고 있고 미국 아이비리그의 40%는 유대인이고 정치, 경제 다 유대인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유대인들보다 잘할 수 없을까라고 생각을 늘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유대인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머리는 훨씬 좋대요. 실제로 머리 훨씬 좋다는데 유대인들 공부 되게 좋아하고 학습 되게 중요한데 유대인들하고 한국과 똑같이 학습을 중요한데 좀 차이가 있고요. 한국도 유대인도 아줌마들 여자들이 힘이 세다고 그래요. 근데 유대인들은 공부를 할 때 그 학력 그 역사 어느 대학을 나왔냐 가방끈이 기냐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평생 학습을 얼마나 즐기느냐 이 힘력자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한국 아줌마들은 애들이 학교 갔다 오면 오늘 뭐 배웠니 이렇게 물어보는데 유대인들은 오늘 무슨 질문했니 이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조그만 습관의 차이가 쌓이면서 어마어마한 영향의 차이로 나온다고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그 응축되어 있는 게 탈무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일들이 이상하게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더 하고 싶은 일이 많아지는데 정말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는 코리안 탈무드를 만드는 거예요. 코리안 탈무드 만들어서 이 한국 사람들이 정말 유대인을 더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그걸 제가 만들고 싶다 해서 이거 말만 하고 안 될 것 같아서 사실은 이제 올해부터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자녀 교육편부터 저희가 프로그램을 잘 만들고 했는데 탈무드에 보면 여러 가지 좋은 얘기 많은데 그 중에 이 얘기가 나와요. 뭐가 달라도 다르게 하라. 요 단어 갖고 한 줄인데 꼭 한 줄로 바꾸고 싶은데 꼭 잊어버리는데 한 줄이자 한 줄밖에 안 되잖아요. 요 단어를 요 문구를 잘 해석해 보면 어떤 뜻이냐면 남들하고 똑같이 하면서 남들하고 똑같이 한단 말을 우리는 정상이라고 표현해요. 정상. 남들하고 똑같이 정상적으로 하면서 남과 다른 탁월한 것은 비정상이잖아요. 남과 다른 탁월한 비정상적인 결과를 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다시 말해서 정말 남과 다른 탁월한 비정상적인 결과를 원한다면 뭐가 달라도 나와 다르게 해라.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들, 자녀 교육, 학교, 기업, 국가. 근데 우리는 남들이 하면 다 따라 사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걸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혹시 뭐 이메일 같은 거 필요하시면 나중에 메일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정말 춥고 뭐 배고프고 비 오는 날 오셔서 감사하고 또 경청해 줘서 감사하고요. 시간이 되시면 조금 질의응답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